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일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일본 대마도 갔을 때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거기서 이거 촬영할 때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나간 줄도 모르고 한참을 떠들다가 뭐야, 나중에 재생할 때 되니까 입만 뻐끔거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비록 지금 여기는 한국이지만 제가 준비했던 일본 괴담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 두 개 다 심령사진과 관련이 있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예전에 일본은 무슨 주간지 코너에도 심령사진 관련 코너가 있을 정도로, 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꼭 여름 특집이나 남양 특집 아니면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걸로 심령사진과 관련된 코너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심령사진에 대한 붐이 불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사연자의 친구분이 다른 친구분들이랑 파자마 파티를 하다가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당시 그들은 모두 대학생이었고, 이 사연자의 친구분은 다른 친구 A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던 중이었대요. 이 친구 A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 저도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무슨 여대생들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먼트가 있나봐요.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대생들이니까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처럼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가 보급될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름 카메라를 현상했을 때 다 같이 야, 우리 이쁘게 잘 나왔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어떤 한 사진을 보고 얘네들이 기겁을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이 집의 베란다 창 쪽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 베란다 창측에 진짜로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의 얼굴이 찍힌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때야 포토샵이나 필름 카메라니까 조작할 수도 없잖아요. 야, 이거는 무조건 심령사진이다 해가지고 진짜로 무슨 방송사, 주간지 이런 데다가 그 사진을 죄다 뿌려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는 심령사진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뭔고 하니 이 여성 전용 아파트먼트에 그 건물주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들이 원래 평소에 되게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아들내미였는데, 이 아들의 유일한 은밀한 취미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여성 전용 아파트에 입주한 여자애들 누가 사는지 다 알잖아요. 건물주 아들이니까. 그래서 몰래 그 베란다 틈으로 여자애들 사생활 훔쳐보는 게 취미였던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하필이면 이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던 여대생들의 카메라에 이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담기게 된 거예요. 이 당사자였던 여대생들이야 이 남자의 얼굴을 모르니까 이게 심령사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인근 동네 주민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방송 나오고 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민이었던 친구 A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변태 때문에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주 아들 있죠.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퍼지고 나서 한동안 집에서 완전히 혼자 틀어박혀서 지내다가 결국 혼자서 목매달고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여기 살던 A라는 친구의 경우에는 먼저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살다소동을 마주하진 않았지만, 이 사연자의 친구분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주간지랑 방송에 제보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앞선 첫 번째 이야기보다는 비교적 최근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분이 이 당시 기준으로 최신 폰으로 핸드폰을 바꿨대요. 이 핸드폰에 당시에 탑재된 최신 기능이 뭐가 있었냐면은, 핸드폰으로 얼굴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포커싱 되고 자동으로 얼굴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 기능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여성분이 집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분도 혼자 있으면 밤에 자기 전에 셀카도 찍고 뭐 맨얼굴도 담아보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사진 찍고 하잖아요. 이날 이 여성분께서 집에 모든 조명을 꺼놓고 무드등 하나만 켜놓은 채로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무심결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자기 얼굴 이렇게 담아보면서 그러던 중에, 분명히 이 카메라 안에 담긴 사람은 얼굴이 본인 하나뿐인데, 이 카메라 뒤에 구석 쪽으로 해서 천장 쪽으로 이렇게 노란 네모 박스가 생기더래요. 이거는 무슨 얼굴을 인식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오작동인가?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막 흔들어 봤대. 다시 흔들고 나서 보니까 그 네모 박스가 없어졌길래, 아, 오작동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핸드폰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천장 쪽으로 노란 네모 박스가 생기다가 이게 사람인 게 확실히 인식이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나 봐요. 이게 네모 박스가 초록색으로 바뀌더래.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특정 스팟에서 인식을 잘못한 거라면 잘못 인식된 부위 근처에서 네모 박스가 머물러야 되는데, 가만히 들고 있는데 이 네모 박스가 천장부터 벽을 타고 슬금슬금 내려오더래요. 자기 머리 높이까지. 이제 그러더니 스마일 셔터 기능 있죠. 사람이 웃었을 때 인식하고 셔터가 자동으로 눌리는 건데, 갑자기 찰칵하고 사진 찍히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집어던졌대요. 본인은 심각해가지고 이거 웃지도 않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설마 뭐가 있을까봐 핸드폰을 회수도 못하고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침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날 해가 밝고 나서야 핸드폰을 집으로 갈 수가 있었대요. 핸드폰을 집어서 혹시나 하고 그 갤러리를 열어봤는데, 그 갤러리에는 자기 얼굴하고 그 뒷배경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노이즈처럼 검은색 화면이 찍혀 있었더래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이 사진의 노출을 최대로 올려가지고 밝게 봤더니, 그 벽 쪽으로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씩 웃고 있는 게 찍혀 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이 채널 있죠. 이 채널에 좀 유명한 영매사 같은 분이 이렇게 글 쓰는 스레드가 있었나 봐요. 여기다가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이게 지금은 지워졌대요. 근데 당시에 뭐라고 글이 달렸냐면, 이거 귀신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벽에서 튀어나온 거다. 너 이거 찍을 때 눈 마주쳤네. 핸드폰 버리고 얼른 이사가.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무 겁에 질린 사연자는 그게 최신 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고로 넘기고 새롭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에서도 이사를 나갔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여성분이 살던 집에 옆집 살던 남자가 일본에서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무슨 전국에 오컬트스러운 물건 있죠. 무슨 귀신 들린 물건이나 사연 있는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집에서 수집하시는 분이었대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모 방송에서 이 남성분을 취재한다고 그 동네랑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보니까는 내가 살던 집인데? 하고 그 집을 지나쳐서 옆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로 그 오컬트 수집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더 가관이었던 건 이 남성분이 방송에서 했던 인터뷰 멘트인데 와타시가 이런 수집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옆집이나 이웃집들이 유독 자주 이사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추해보건대 이 사연자분은 이 심령현상을 카메라를 통해서 겪게 되었지만 아마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심령현상이나 기이한 일들을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차 안에 있는데도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추운 날씨 같습니다. 밖에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요.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테리어, 제가 이사갈 신혼집 인테리어 계약이 완료됐고 아마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쯤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좀 차에서 촬영을 해볼 예정이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좀 계산을 매겨봤거든요. 카메라나 마이크나 아니면 컴퓨터, 기타 등등 좀 촬영의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튜브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족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좀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달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야외 촬영을 좀 하다가 나중에 스튜디오가 좀 세팅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정돈된 모습으로 얼굴도 찍고 중간중간에 이미지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요. 요즘에 제가 이미지를 안 넣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 올릴 때 AI를 활용한 영상이냐 아니냐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AI 규제 같은 거 피하려고 얼굴 들이밀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AI로 만든 이미지가 영상 내 한 장만 포함돼도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체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나 이런 거 안 넣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스튜디오로 가고 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잘 정돈되고 나면은 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데 니들이 제재하건 말건 약간 이렇게 무대뽀 마인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